자, 안녕하세요. 2025학년도 6월 고3 모의평가 국어 지문에서 좀 어려웠던 과학 지문이 하나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좀 해설을 해드리려고 제가 녹화를 찍게 됐고요. 8번에서 11번까지 중에 9번이 이제 오답률 1위였는데 이 문제가 왜 어려웠고 여기서 배경지식을 알았을 때 좀 얼마나 이 지문을 해석할 때 유리해지는지를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이제 지문의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플라스틱에 대한 얘기인데요. 식품 포장재, 세제 용기 등으로 사용되는 플라스틱은 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접한다는 거는 이제 뭐 만난다, 뭐 대한다, 뭐 이런 의미겠죠. 저는 실제로 이번에 국어 시험을 이제 풀고 왔지만 이렇게 약간 뭔가 사전적 어휘 문제가 나오면 문맥적 어떤 의미라든지 이런 문제가 나오면 나오자마자 바로 풉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바로 11번에 나와 있는데요. 11번 A와 문맥상 의미가 가장 가까운 거, 아까 말했지만 이게 뭐 대한다 뭐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1번은 요즘 신도시는 아파트가 대규모로 서로 접해 있다. 여기 접해 있다는 거는 이제 맞닿아 있다, 뭐 그런 의미겠죠. 그래서 답이 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는 자신의 수상 소식을 오늘에야 접하게 되었다. 요거는 뭔가 이제 들었다는 얘기죠. 듣다, 뭐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것도 답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4번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에 접해 있다. 이것도 우리나라 이제 서해, 동해, 남해까지 해서 다 바다와 닿아 있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 이것도 맞닿아 있다 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5번 우리 집은 공원을 접하고 있다도 이제 공원을 끼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닿아 있다, 뭐 그런 의미니까 답이 되지 않는데요. 3번을 보시면 나는 교과서에서 접한 시를 모두 외웠다. 즉 교과서에서 이 시를 만나고 대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답은 3번으로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도 이제 이 문제 풀면서 이렇게 풀었고요. 다시 지문으로 가보면 이제 플라스틱은 성형할 수 있는 거푸집으로 조형이 가능한이란 의미의 플라스티코스라는 그리스어에서 온 말로 열과 압력으로 성형할 수 있는 고분자 화합물을 이른다 라고 했어요. 이제 문제를 미리 읽어보시면 이제 알겠지만 8번이 내용 일치 문제잖아요. 저는 일치 문제도 읽어가면서 바로바로 나왔을 때 지우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3번이 지금 해당 내용이죠. 답에서 지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플라스틱은 이문단 플라스틱은 단위체인 작은 분자가 수없이 반복 연결되는 중합을 통해 만들어진 거대 분자로 이루어져 있다. 단위체들은 공유결합이 나왔습니다. 공유결합으로 연결되는데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들이 서로 전자를 공유하여 안정한 상태가 되는 결합을 공유결합이라 한다라고 했어요. 한번 공유결합에 대해서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자, 공유결합은요, 이제 말 그대로 어떤 전자를 공유하면서 이루어지는 결합인데요. 공유결합을 먼저 이해하기 전에 최외각 전자라는 거를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외각 전자는 이제 원자에서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존재하는 전자입니다. 그래서 최외각 전자가 왜 중요하냐면요, 얘네들이 대개는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인데, 통합과학을 공부하시면 거기에 이제 비활성 기체라는 내용이 들어있는데, 비활성 기체들은 반응을 잘 하지 않기 때문에
얘네들은 체외각 전자도 반응을 안 해요. 하지만 그걸 제외하고는 다 대부분 체외각 전자들이 반응에 참여를 하고요. 제가 통합과학을 수업할 때 주기율표를 외우게 하는데, 주기율표를 외웠을 때 반드시 곁다리로 외워야 되는 게 바로 족이고요. 그 족에 따른 체외각 전자 수입니다. 그래서 체외각 전자에 대한 개념을 아시면 좋은데, 지금 여기서 과학 수업을 할 건 아니니까 제가 일단은 몇 가지 예를 들면서 어떻게 공유결합하는지를 예로 들어볼게요. 대표적인 예는 일단 이제 물이 있어요. 물 H2O. 자, H는 이제 수소인데요. 얘는 체외각 전자가 한 개입니다. 한 개. 그 다음에 O는 산소인데 얘는 체외각 전자가 6개예요. 네. 그래서 제가 반응을 한번 이제 그릴 텐데, 또 그 전에 아셔야 될 게, 여기에도 되게 중요한 개념으로 쓰이는데 옥텟 규칙이거든요. 그래서 옥텟 규칙은 뭐냐면, 체외각 전자를 8개로 만들려는 경향을 우리가 옥텟 규칙이라고 하고요. 이 옥텟이란 말이 옥타가 8이라는 의미거든요. 8. 그래서 뭐 문어가 영어로 옥토퍼스잖아요. 다리 8개니까. 그리고 그 옥타브도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렇게 8개가 한 옥타브이듯이 이제 8이라는 건, 옥타는 8이라는 걸 의미하고, 자, 체외각 전자를 8개로 만들려는 경향 때문에 체외각 전자가 8개가 아닌 애들은 반응을 하려고 하거든요. 결합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거를 화학결합이라고 하는데, 화학결합에는 크게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온 결합을 들고 싶고요. 두 번째는 공유 결합. 세 번째는 금속 결합인데, 지금 이 지문에서는 공유 결합에 대한 얘기를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공유 결합 얘기니까. 그러면 물이 어떻게 공유 결합을 하느냐를 보면, 자, 수소는 원자과 전자가, 체외각 전자가 1개입니다. 수소는 다른 거는 다른 색으로 쓸게요. 이렇게 2개가 왔고요. 산소는 체외각 전자가 6개예요. 그래서 빨간 거를 6개를 찍어보면, 자, 산소는 6개니까 8개가 되려면 2개가 더 필요하죠. 그리고 수소는 1개인데, 수소는 일단 예외적으로 그 첫 번째 전자 껍질은 8개가 아니고 2개만 되어도 안정합니다. 그래서 2개를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수소는 하나만 더 필요해요. 그러니까 수소는 1개가 필요하고 산소는 2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수소가 하나씩 2개를 제공하는 거고요. 산소는 2개를 양쪽에 하나씩 제공해서, 수소도, 좀 이게 다시 찍을게요. 좀 애매하게 찍혀서. 이렇게 산소고, 수소 하나니까 수소는 요렇게 하나 해서 2개에서 안정해진 거고요. 요렇게 또 2개에서 안정해진 거고요. 산소는 요렇게 8개 다 해서 결국 안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각각이 다 안정해졌는데, 그때 요거를 보시면 수소 하나, 산소 하나 전자를 공유했죠. 오른쪽도 수소 하나, 산소 하나 전자를 공유했죠. 이렇게 형성된 결합을 공유 결합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지금은 전자쌍으로는 한 쌍씩 공유 결합했기 때문에 여기 한 줄, 요거 한 줄 표현해가지고 단일 결합이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이 선을 우리가 결합선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결합선은 일반적으로 공유 전자쌍
한 쌍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물은 H2O는 단일 결합 2개로 형성이 되고요. 또 다른 예를 들면 이산화탄소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본문에도 나중에 나오지만 탄소는 원자과 전자가 체외각 전자가 4개예요. 예. 그러면은 8개가 되기 위해서 전자 4개가 필요하죠. 그 다음에 산소는 2개가 필요하겠죠. 그러면은 결합을 어떻게 하느냐? 산소가 양쪽에 오고요. 2개씩 내놓고 나머지는 자기가 가집니다. 탄소는 체외각 전자가 4개이기 때문에 양쪽에 2개씩 공유하려고 해요. 이러면 역시 8개로 안정해졌고요. 8개로 안정해졌고 8개로 안정해졌죠. 예, 각각의 안정해졌고, 그러니까 공유함을 통해서 안정해지는 거고요. 지금은 공유 전자쌍이 2쌍씩이죠. 그래서 이게 이중결합이 됩니다. 예, 이중결합. 그러니까 공유 전자쌍이 한 쌍이면은 단일 결합이고, 2쌍이면은 이중결합이고, 3쌍이면은 삼중결합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공유 결합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플라스틱을 이제 예로 들고 있는 거고, 여기 나오죠. 그래서 두 원자가 하나씩 내어놓아서 물처럼 2개의 전자를 한 쌍으로 공유하면은 단일 결합이고, CO2 이산화탄소처럼 2쌍을 공유하면 이중 결합이라 하는 거고요. 자, 여기 이제 안 나왔지만 3중 결합까지도 가능해요. 가능하고, 여기서 또 하나 아시면 좋은 건 결합선의 개수예요. 탄소는 아까 체외각 전자가 4개라 그랬죠? 4개이기 때문에 4개가 더 필요해요. 전자가. 그래서 결합선을 4개를 뻗습니다. 앞에 4개는 탄소의 체외각 전자 수예요. 질소를 예를 들면 얘는 체외각 전자가 5개이기 때문에 얘는 3개를 필요로 합니다. 결합선 3개고요. 산소는 6개니까 결합선 2개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결합선이 2개 나온 거고, 플루오린 같은 경우는 체외각 전자가 7개라서 결합선, 즉 전자가 1개 필요하기 때문에 결합선이 1개가 나오게 되고요. 아까 잠깐 나왔지만 수소 같은 경우도 체외각 전자는 1개인데 얘네는 2개만 되어도 안정하기 때문에 결합선이 1개입니다. 1개. 이런 거를 안다면 풀면 이 문제가 되게 쉬워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참고하시길 부탁드리고요. 자, 그래서 이중결합까지 왔고, 공유 전자쌍이 많으면 많을수록 원자 간의 결합은 더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제 팔의 개념으로 비유하면은 팔을 하나 정도 연결하고 있는 거와 팔을 2개 연결하고 있는 거하고 다른 게 팔을 뭐 다리까지 해서 3개까지 연결하고 있으면 결합을 떼기가 더 힘들겠죠. 예, 그래서 결합력은 점점 우수해지는 거고, 대부분의 원자는 가장 바깥 전자 껍질의 전자 수, 요게 바로 뭐다? 이게 바로 체외각 전자 수입니다. 가장 바깥 전자 껍질의 전자 수요. 네. 그래서 8개가 될 때 안정해지는 거는 무슨 규칙이다? 옥텟 규칙이다 라는 거예요. 네. 모든 웬만한 원자들은 다 8개가 되어야 안정하다는 거고, 그걸 위해서 공유를 하든가 아니면 전자를 아예 주고받든가 해서 결합을 형성합니다. 그게 바로 화학결합이고요. 탄소 원자는 체외각 전자가 4개여서 4개의 전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결합선도 내가 4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결합선도 4개를 뻗을 수 있고요. 결합선이 4개나 뻗을 수 있는 만큼 다양한 원소들하고 결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물질들을 만드는데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참고로 우리가 3대 영양소 있죠. 3대 영양소. 3대 영양소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인데 다 탄소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만큼 탄소는 다양한 물질을 만들 수 있어서 웬만한 물질은 다 포함이 되어 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본격적인 내용, 이제 플라스틱이 나오는데, 플라스틱의 한 종류인 폴리에틸렌은 에틸렌 분자들이 서로 연결되는 중합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다. 에틸렌이란 게, 에틸렌, 다른 이 명명, 이제 에텐이라고 불러요. 에텐이라고 불러도 되는데, 에텐은 C2H4거든요. 그래서 탄소가 두 개가 이제 이중결합을 하고 있고요. 수소결합하고 단일결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결합선의 수를 말씀드렸는데, 탄소가 다 4개씩 뻗었죠. 오른쪽 탄소도 4개 뻗었죠. 탄소의 결합선은 4개라는 거고, 수소는 아까 결합선이 1개라 그랬죠. 하나씩 결합선이 나와 있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에틸렌인데, 참고로 탄소 개수에 따라서 명명하는 것도 있거든요. 탄소 개수에 따라서 명명법이 있는데, 1개면 메타, 2개면 에타, 3개면 프로파, 4개면 부타, 5개면은 펜타, 6개면은 헥사, 7개면은 헵타, 8 아까 뭐였죠? 옥타, 9 노나, 10 데카, 이렇게 되거든요. 이제 탄소 개수에 따른 명명법이고, 그 다음에 탄소 간의 결합에 따라서 사슬 구조일 때 단일 결합만 있으면은 뒤에다가 뭐뭐 에인 이렇게 붙여요. 이제 이거를 이제 우리가 탄소 화합물 중에 이거를 알케인이라고 부르는데, 예, 뭐뭐 에인 이렇게 붙이고요. 그 다음에 이중결합은 존재하면은 N으로 끝나요. N. 이건 이제 알켄이라고 하는데, N으로 끝나게 되고요. 3중결합이 있으면 요건 이제 뭐 아인 이렇게 보십니다. 알카인. 그럼 지금 방금 에텐 같은 경우는 탄소가 일단 2개니까 에타가 되는 거고, 이중결합이 있으니까 뭐뭐 N으로 끝나요. 그래서 에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에텐. 예. 그러니까 뭐 C2H2면 결합 구조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요건 이제 에타에다가 3중결합 했으니까 에타인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명명을 붙일 수가 있는데, 예, 지금은 이제 에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에틸렌이 엄청 많이 모인 거를 폴리에틸렌이라고 하고, 폴리에틸렌은 플라스틱의 한 종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하게 접하는 플라스틱은 웬만하면 다 폴리에틸렌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플라스틱 한 종류인데 우리 눈에 가장 많이 보이는 플라스틱은 거의 폴리에틸렌이다 라고 해가지고, 그 용기 같은 거 잘 보면은 P2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 요게 바로 폴리에틸렌에 대한 기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분명 있어요.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자, 폴리에틸렌은 에틸렌 분자들이 서로 연결되는 중합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에틸렌은 에텐 이런 구조로 2개의 탄소 원자와 4개의 수소 원자로 이루어졌고요. 2개의 탄소 원자는 이중결합을 하고 각각의 수소 원자와 단일결합을 했죠. 그럼 이 에텐 안에는 이중결합과 단일결합이 다 있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 본문 중에서 일단 1번도 아까 나왔었고요. 1번도 아까 여기 이문단에 나왔었고, 2번도 지금 해결된 거예요. 2번도 지금 그 에틸렌에는 탄소끼리는 이중결합이고요. 탄소와 수소 간에는 단일결합인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용 계속 이어가면요. 탄소 원자 간의 이중결합에서는 한 결합이 다른 하나보다 끊어지기 쉽다고 했는데, 탄소끼리는 단일 결합도 할 수 있고요, 이중결합도 할 수 있고요, 삼중결합도 할 수 있는데, 각각 결합을 할 때마다 결합 길이가 달라요. 결합 길이가 달라가지고 삼중결합이라고 하더라도 각각만의 결합력은 다릅니다. 이중결합이라고 하더라도 각각만의 결합력은 달라요.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뭐 표현을 하면 시그마 결합, 뭐 파이 결합 이런 걸 하는데, 보통 요거까지는 너무 전공적인 얘기고, 일단 각각의 결합마다, 즉 하나의 결합 안에서도 결합이 차이가 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삼중결합은 세 줄로 되어 있지만 그 세 줄의 결합이 각각마다 결합력이 다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센 거는 끊기가 어렵고요, 결합력이 약한 게 끊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까지 한 거고, 에틸렌의 중합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과산화물 게시제를 사용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열을 흡수한 과산화물 게시제는 가장 바깥 껍질에 7개가 있대. 7개. 7개가 있는데 아까 몇 개가 돼야 안정하다고요? 8개라고 했죠. 8개. 그러면은 1개가 더 필요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 불안정한 원자는 안정해지기 위해서 에틸렌이 가진 탄소의 이중결합 중에 더 약한 결합을 끊어버리고 에틸렌의 한쪽 탄소 원자와 전자를 공유하며 단일 결합을 한다. 이게 어렵죠? 자,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에틸렌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가 지금 과산화물 게시제를 투입을 한 거예요. 그러면 과산화물 게시제에서 가장 바깥 껍질에 7개짜리인 원자가 생성이 되는데, 그러면 몇 개가 더 필요하다고요? 하나가 더 필요한 거죠. 그러면 뭐 과산화물 게시제의 그 어떤 불안정한 원소가 왔다고 할게요. 그럼 얘는 원자 그 체외곽 전자가 7개입니다. 그럼 하나가 더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를 어떻게 얻어내냐? 탄소 간의 이중결합 중에 하나가 더 약한 게 있어요. 하나가 끊어집니다. 약한 게. 그러면은 전자가 하나 나오는 게 아니고 2개가 나와요. 이 결합선 하나짜리가 공유전자쌍 한 쌍이기 때문에 한 쌍은 2개죠. 2개. 그죠? 2개인데 2개 중에 하나가 얘랑 공유 결합을 하는데 쓰여요. 그러면 지금 하나의 탄소는 결합선을 4개를 어떻게든 뻗었죠. 이거 하나 끊어졌으니까. 그래서 얘는 이제 다시 안정해졌는데, 오른쪽에 있는 탄소는 결합선을 3개밖에 못 뻗었죠. 그죠? 하나 끊어졌으니까. 그래서 이 탄소가 불안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다른 이 게시제의 어떤 분자하고 공유결합을 해서 안정해졌는데, 한쪽이 불안정해졌다를 이해하시는 게 9번 풀 때도 되게 중요하고요. 자, 다시 본문 돌아가면 그러면 다른 쪽 탄소 원자는 공유되지 못한 홀로 남은 전자 하나 갖게 되죠. 왜냐하면 아까 하나 결합이 끊어지면서 2개가 튀어났는데 2개 중에 하나가 요 게시제하고 붙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전자 하나가 지금 남은 상태예요. 그죠? 2개 중에 하나 붙었으니까. 그럼 이 한 개가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다른 에틸렌 분자가 있겠죠? 다른 에틸렌 분자가 있을 건데,
그리고 또 하나 남은 게 다른 탄소 원자, 다른 쪽 분자와 또 공유 결합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 남은 게, 그럼 또 여기서 뭐 하나 끊어줘야 되겠죠? 예. 그럼 또 전자 두 개가 튀어나오고, 그 중에 하나는 공유 결합을 하는데 쓰일 거고, 나머지 하나는 또 불안정해지겠죠. 그러니까 계속 이 반응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불안정한 탄소 원자는 두 개가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는 다른 하나하고 붙었고 나머지 하나만 불안정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양쪽 끝이 불안정해지는 게 아니라 한쪽 끝만 불안정하다. 이거를 되게 이해를 하시면 9번 문제가 쉽게 풀려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하나는 다른 거 붙어서 안정해지고 또 하나가 불안정해지고, 그러면 또 다른 것과 만나가지고 또 안정해지고 다른 하나는 불안정해지고,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이 되는 거죠. 이걸 이제 성장한다고 하는 거예요. 사슬이 점점 길어지니까 성장한다고 한다가 이제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불안정한 탄소 원자는 같은 방식으로 다른 에틸렌 분자와 반응을 하게 되고, 이와 같은 반응이 이어지며 불안정해진 탄소 원자가 계속 생성된다. 몇 쪽 끝? 한쪽 끝만. 한쪽 끝만 그렇다는 얘기고요. 에틸렌 분자들이 결합해서 더해지면 이것들은 아까 봤지만 사슬 형태로 계속 길어지게 되고요. 이 사슬들은 지속적으로 성장을 해서 그죠? 점점 길어질 텐데, 길어지다가 불안정한 것과 불안정한 게 만나면 이제 그 둘이 연결될 수 있죠. 즉 이건 일부만 쓸게요. 자, 여기서 하나가 끊어지고 다른 것과 뭔가 연결돼 있겠죠. 하나의 탄소 원자는. 그러면 하나가 불안정한 상태인데 이것과 또 다른 불안정한 애가 만나는 거예요. 쭉 연결돼 있는. 그럼 이제 불안정한 것과 불안정한 게 만나서 전자가 하나씩 남겨놓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 한 개씩을 우리 합치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로소 둘 다 안정해진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제 결합이 끝나게 됩니다. 즉 불안정한 한쪽 끝과 불안정한 한쪽 끝이 만나서 우리 만나자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마지막에는 이제 성장한 두 사슬 끝, 이 끝이라는 거는 불안정한 영역이 되겠죠. 그래서 끝이 만나서 결합해서 안정한 상태가 되면은 이 반응이 끝나게 되고요. 이 중합 과정을 거쳐서 에틸렌 분자들은 폴리에틸렌이라는 거대한 분자가 된다. 고분자화합물 된다 라는 겁니다. 플라스틱을 이루는 거대한 분자들은 길이가 길다. 그래서 사슬들이 일정한 방향으로 나란히 배열되어 있는 결정 영역은 분자들 전체에서 거대할 수는 없지만 부분적으로 있을 수는 있다. 플라스틱에서 결정 영역이 차지하는 부분의 비율은 여러 조건에 따라서 조절이 가능하고 물성에 영향을 미친다. 그 많이 들어보시는 분은 모르겠는데 뭐 열 가소성 수지다, 열 경화성 수지다, 이런 게 이 성질을 통해서, 물성을 통해서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읽어보면 결정 영역이 많아질수록 플라스틱은 유연성이 낮아 충격에 약하고 가공성이 떨어지며 점점 불투명해지지만, 그러니까 정리하면 결정 영역이 많아지면 유연성 어떻게 돼? 유연성 떨어지고 충격에 약하고요. 가공성도 떨어져요. 투명도도 낮아지고. 하지만 밀도는 높아져서 강도가 화살표가 아니죠.
단단히가 강도가 세진다는 거죠. 강도가 세지고 그 다음에 민감성이 내려간다. 즉 변형이 잘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결정 영역이 많아지면 일어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제 다양한 종류, 플라스틱은 정말 많거든요, 종류가. 그래서 뭐 고밀도다, 저밀도다, 또 중화 방법에 따라 달라지고요. 되게 다양하게 있는데 어쨌든 지금 우리가 과학 공부를 전문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그냥 국어 지문 나온 거니까 이 정도 이해하시면은 그래도 다음에 혹시 여기 만났을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답은 8번부터 내보면 4번 불안정한 원자를 가진 에틸렌은 가산화물을 게시제로 쓰면 분해되면서 안정해진다고 했는데 이게 답이죠. 왜냐면 에틸렌은 불안정하지 않아요. 안정했는데 가산화물 게시제가 오면서 얘가 오면서 불안정해진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평온했는데 제가 평지 풍파를 일으킨 거지. 그죠? 내가 평지 풍파를 겪고 있었는데 쟤를 만나서 안정해진 게 아니죠. 그래서 원인 결과가 잘못됐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는 거고요. 5번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중결합 사이에 세기는 같은 이중결합이라 하더라도 1번 결합과 2번 결합이 다릅니다. 그래서 5번은 맞는 말이에요. 만약에 본문에서 확인한다면 여기 있는 거죠, 여기. 자, 그래서 답은 8번에 4번이었던 것 같고요. 9번은요, 이게 문제잖아요, 이게. 9번이 문제인데, 자, 기억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건데요. 기억이 뭐였냐면, 이 중합 과정을 이제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읽자마자 답을 바로 찾았어요. 왜냐면 1번이 너무 틀렸죠. 그러니까 저 그림을 저는 그린 상태에서 풀었기 때문에 답이 바로 나왔어요. 성분장 중의 사슬은 양쪽 끝부분에서 불안정한 탄소 원자가 생성된다가 아니고 양쪽이 아니라 한쪽이라는 거예요. 한쪽. 그림 보면은 계속 연결해서 붙는다고 하더라도 한쪽은 계속 안정해지고 다른 것과 붙기 때문에 다른 하나는 불안정해진다. 계속 한쪽 끝만 불안정했기 때문에 답은 1번이었고요. 2번 사슬의 중간에 두 탄소 원자가 서로가 전조 하나씩 내어놓아서 공유하는 결합이 존재한다. 그죠? 탄소 원자가 전자를 하나씩 내놓. 지금 계속 그린 게 제가 이게 다 공유결합, 이게 다 공유결합이거든요. 공유결합, 그죠? 그래서 존재할 수 있고요. 3번 상태가 불안정한 원자를 지닌 분자의 생성이 연속적인 사슬 성장이 일어나는 계기가 된다. 맞죠? 그러니까 내가 불안정했기 때문에 다른 하나를 끌어들이면서 또 다른 게 불안정했기 때문에 또 끌어들이고 이런 식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3번도 맞는 말이고요. 4번 공유되지 못하고 홀로 남은 전자를 가진 탄소 원자는 사슬의 성장 과정이 종결되기 전까지 계속 발생한다. 계속 발생해요. 한쪽 끝에서 계속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면서 성장이 되는 거라고 했죠. 4번도 맞는 말이고요. 5번 에틸렌 분자를 구성하는 탄소 원자들 사이에 이중결합이 단일결합으로 되면서 사슬의 성장 과정을 이어간다. 그죠? 이게 끊어지면서 전자가 두 개 나오기 때문에 하나는 공유결합을 하는데 쓰고 하나는 못 써서 불안정해진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 성장 과정을 이어가는 과정이 맞습니다. 답은 1번이었죠. 1번. 10번 이 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가와나를 이행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건데요. 폴리에틸렌은 높은 압력과 온도에서 중합되어 사슬이 여기저기 가지를 친 구조로 만들어지기도 한다. 가지를 친 구조의 사슬들은 조밀하게 배열되기 힘들다. 한편 특수한 촉매를 사용해서 저온에서 중합되면 탄소 원자들이 이룬 사슬이 한 줄로 쭉 이어진 직선형 구조로 만들어지기도 한다. 이 직선형 구조의 사슬들은 한 방향으로 서로
나란히 조밀하게 배열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좀 그림을 그려드리면, 원래 탄소가 일자로 쭉 붙는 게 일반적인데요, 이게 가끔 가다가 중간에 가지를 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일자로 쭉 연결된 거면 이 붙기가 딱 좋은데, 그죠? 중간에 누가 가지 하나 치고 있으면 이것 때문에, 아니 그 왜 모양 맞추려고 해도 딱 편각과 편거는 딱 맞아떨어지는데 중간에 뭐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으면 결합이 어렵잖아요. 예, 그 얘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가지를 중간에 치고 있으면 그게 많으면 많을수록 조밀하게 배열되기는 어렵다, 라는 거고요. 직선형 구조는 아까 봤지만 이게 딱딱 맞아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뭉치기가 더 좋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충격에 잘 깨지지 않도록 유연하게 하려면 가보다 나로 이루어진 소재가 적합하겠군 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본문 내용에 나란히 배열되어 있는 게 결정 영역이고요, 그러지 않은 게 비결정 영역이 되겠죠. 그러면은 나란히 배열되려면은 선형이 좋다 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자, 결국 지금 문제는, 그러니까 가지 안 치고 사슬로 나란하게 가는 게 결정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유연성 떨어지고 충격에 약하고 가공성 떨어지지만 밀도는 높아지고 강도도 세지고 변형이 잘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럼 정리하시면, 자, 여기서 나가 결정이 많은 거고요. 마늘 다짜 쓴 거예요. 가가 결정이 더 적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럼 나는 장점인 게, 그러니까 비교하면 유연성이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충격도, 충격도 약하고, 그 다음에 투명도도 낮았죠. 투명도 낮았고, 좋은 거는 밀도가 올라가고, 그래서 강도가 세지고요. 변형이 어려웠다는 거예요. 나 기준으로 말해요. 예. 그래서 1번, 충격에 안 깨지고 유연하게 하려면 가로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틀렸고요. 포장된 물품이 잘 보이게 하려면, 이건 투명도에 대한 얘기죠. 투명도도 가가 더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틀렸고요. 보관 용기에서 화학물질이 닿는 부분에는 가보다 나로 이루어진 부분을 쓰는 게 좋겠군 했는데, 민감성은 나가 높다고 했습니다. 결정이 많은 게 민감성이 떨어진다고 했어요. 여기 보시면, 그죠? 민감성이 낮으면 반응을 잘 안 할 테니까, 예, 오히려 닿는 부분이 있으면은 이 결정을 많은 게 쓰는 게 좋겠죠. 그래서 10번 문제는 화학물질 닿는 부분에는 민감성이 떨어진 걸 써야 되기 때문에 가보다 나가 낫습니다. 예, 그래서 답이 3번이 되시는 거고요. 나보다 가로 이루어진 게 소재 밀도가 더 높겠군. 밀도는 나가 높아요. 예, 틀렸고, 열에 잘 견디려고 해도 변형이 잘 안 되는 나가 좋겠죠. 예, 그래서 이것도 틀렸다는 거죠. 답은 3번이 되는 거고요. 아까 11번은 맨 처음에 풀어드렸죠.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총평을 다 했는데, 분석을, 과학지문, 이제 이거 과학지문 나오니까 과학 공부를 뭐 전문적으로 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겠지만, 나올 때마다 어떤 지식이 들어갔는지는 조금 알아놓으면은, 예, 혹시 수능이나 모의고사 때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그건 과학에도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예. 혹시 뭔 연점에서 과학 문제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한번 해설을 해드렸는데, 아무래도 배경 지식이 있으면
좀 지문 읽기가 편해진 것 같고요. 전 실제로 이 과학 지문은 무리 없이 다 맞았고, 수험생 여러분들도 배경 지식을 전반적으로 넓게 많이 기르셔서 시험장에서는 다 아는 배경 지식의 내용만 지문이 나오기를 빌겠습니다. 이상 해설 마치겠습니다.